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후에 북한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황중선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방된 지 80년 동안에 북한이 한 번도 대한민국의 적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네. 김정일, 김정은을 3대 세습을 하면서도 네. 한 번도 그 야욕을 감춘 적도 없고 네. 포기한 적도 없죠. 네. 그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현상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오늘의 현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방이 됐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터진 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거든요. 예. 해방이 됐는데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김구는 또 상해에 있었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 박헌영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이놈이 이제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이 왔다. 그리고 김구 선생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가를 세워놓으라. 이거 완전히 사기였었거든요. 사기.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다 면사무소별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박헌영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 국민의 78%였어요. 78%. 맞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시조선의 6.25 때문에 그런가? 분명히 6.25의 영향도 있고 네. 또 이시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중국을 섬기듯이 하면서 네. 거기 6.25 성리학 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이시조선 때까지만 해도 네. 국민의 70%는 네.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이나 시민 계급이 아니고 네. 노예였지 않습니까? 네. 종의 신분이고 네. 일부 양반 계급을 제외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나라의 민족성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영향을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제 좀 만들어지고 네. 또 오랫동안 영향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피리턴인들이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인데 네. 200년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은 네. 국민들의 성숙함이 제일 먼저인데 이것은 어느 역사가나 누구라도 이 기독교, 예, 네. 청교도 정신 또 기독교 이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유교나 성리학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문맹률이 80% 네. 이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문맹률도 벗어났고 또 교육 수준도 올랐지만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 달 후에 10월 16일 날 귀국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80%였어요. 예, 한글을. 맞습니다. 한자가 아니고 한문이 아니고 이 쉬운 세상에 화장실에 가서도 배우고 나올 수 있는 이 통시글이야, 통시글. 이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국민의 80%예요, 80%.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문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오자마자 초등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일제시대 때 임명해 놓은 거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너희들은 군대를 안 보내줄 테니 낮에는 어린 애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호야불을 켜놓고 야학을 동네마다 성인들을 어른들을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이 문맹률 퇴치를 위해서 왜 글을 모르니까
국민들의 80%의 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 제일 큰 일은 건국한 거지만은 건국 외에도 군대를 조직한 거, 그 다음에 또 그 국민들을 깨우친 거, 내가 보니까 거의 천재예요, 천재.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박헌영과 그 이승만의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고, 결국은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미군이 오기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그 후에는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세우려고 통역단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이석기 정당을부터 시작하여 이것을 계속 진행했는데,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은요, 보면 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많아요. 김계리 변호사가 그 맞습니다. 헌재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은, 예. 아니 그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또 좌파 문화원에서 그 방화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김민석이가 총리를 지명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예? 예. 근데 이재명이가 이게 완전히 그 국민들을 또 속여 먹으려고 나는 중도 우파다.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정말 네. 뭐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들 수준이다고 뭐 고대 때부터 나온 정치 격언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계겠습니다. 네. 그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 사설에 한덕수 총리 인준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네. 자료 제출하는 게 뭐 천 페이지인가? 천 건인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인준 절차를 하면서 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자체를 인준 절차 자체를 또 바꾸려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행동들이 뭐든지 다 자기들 권력을 잡으면 더 겸손해지고 법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 여와 야간에 특히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은 국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원장은 그 야당의 주인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야당에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주려고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무리수를 뜨다가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점점 등을 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제대로 검증을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신랄 같은 희망을 뭐 거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거로 봐서는 또 뭐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못했는데 이거 뭐 싸우겠습니까?